이제 시장에 맞는 전략을 차근차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바로 만나볼게요. 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나눌 10시 투자전략실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삼성 폴더블 출격으로 부품주들의 2차 조약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스마트폰 부품, 폴더블폰 관련주 얘기고요. 송동현 대표는 판 커지는 시장에 대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폴더블폰 시장 이제 봄날이 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주춤했었던 폴더블폰 관련주들 올해는 시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해 볼 텐데 송동현 대표는 휴대전화 못 쓰세요? 저도 이제 삼성 네, 바뀌어야 삼성도 되나요? 쓰세요? 네, 네. 바뀌어야 되나요? 네. 네.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시리즈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세요? 네, 아니 주변에 혹시 폴더블폰 쓰시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많이는 없는데, 네. 근데 좀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은 이제 다양한 폰들을 써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폴더블 폰이나 Z 플립은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 담당 네. PD님이 폴더블폰 쓰는데 네.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Z 플립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폴드는 조금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폴드는 확실히 남성분들이 네.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Z 플립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새로운 그 모바일 사업부의 전략을 좀 본다면은 몇 가지 기사가 계속 났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시장 흐름과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일단은 본다면은 이제 갤럭시 Z 플립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Z 플립에 대한 그 시장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슈퍼 프리미엄 포지션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 슈퍼 프리미엄 포지션을 통해서 공고화를 전략을 하겠다. 왜냐하면 Z 플립 시리즈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은 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그 니즈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제 주변이나 주변을 관찰해봐도 이 Z 플립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 자체가 폴더블 스마트폰 분야로 계속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드 시리즈라든지 Z 플립 시리즈 같은 부분들을 계속 시장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 Z 플립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5G 단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속도감 있는 이 5G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5G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이 5G 포트폴리오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이고 이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모델을 늘려가는 것이 전략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에 맞는 라인업들을 다양화하면서 이제 상용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도화된 AI라든지 그다음에 IoT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 플렉시블 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용화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주총회 때 고동진 사장의 말을 통해서 삼성의 스마트폰 전략 변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주변에서 폴더블폰 쓰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많은 아니고 이제 네. 몇 분이 계셔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통 핸드폰으로 이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게 열어보니까 이게 뭐 타블렛 PC, 타블렛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나오니까 뭐 차트 같은 거나 이런 거 볼 때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앞으로 폴더블 폰의 시대가 오는 거는 예고가 됐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잠잠하고 조용하다가 왜 다시 이렇게 폴더블 폰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 뭐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죠. 네. 계속 2019년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존 바 형태로 돼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폴더블이나 롤 형태로 이제 폼 팩터라고 그러죠. 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이제 기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요즘 작년에도 원래 이제 좀 폴더블 폰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내년엔
좀 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리서치 센터의 이제 카운티 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지금 뭐 예측 결과로 나온 거는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80만 대 정도 출하가 됐고요. 올해는 한 560만 대, 그다음에 내년엔 1,720만 대 정도 이제 출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시장이 이제 계속 급속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중국의 이제 몇 개 회사들만 이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뭐 폴더블 폰을 좀 하반기서부터 이제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7월부터 해서 뭐 3개 종이 아마 지금 뭐 시장에 출시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폴더블 폰의 이제 최대 그 약점이 좀 디자인하고 두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디자인이 좀 이뻐지면서 좀 두께도 얇아지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아마 시장을 점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으면 이제 폴더블 폰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한 76% 정도 지금 87% 정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점유율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뭐 삼성의 이제 보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업체들도 최근 들어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웨이가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지금 뭐 미국 제재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 이제 폴더블 폰을 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지금 사진으로도 이제 뭐 시제품이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업체들도 올해부터는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애플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클랩셀이라고 해서 이제 G 플립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위로 여는 형태의 그런 이제 폰을 현재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그 다음 해까지 아마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샤오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있고 전체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에 가세를 하는 분위기인데, 삼성에서 지금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 수요도 지금 다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노트가 단종이 될 것이냐. 네. 저 개인적으로 노트 시리즈 좋아하는데 갤럭시 시리즈랑 이제 통폐합이 될 것이냐. 뭐 아직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노트와 갤럭시가 이제 어쨌든 비슷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지금 갤럭시 S21도 따로 펜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충분히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초우량 프리미엄 폰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은 삼성대로 노선을 정리하고 뭐 샤오미나 애플은 이제 뭐 상반기 그리고 뭐 내년쯤에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고 네. 그런 건가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한번 다른 업체들의,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의 스마트폰 회사들의 전략을 본다면은 이 샤오미가 특히 좀 가장 공격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샤오미 믹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Z 플립과 비슷한 형태의 핸드폰을 이제 연내 3종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가장 공격적인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할 전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방향이 다른 것이 이제 인폴드 안으로 접는 방향의 채택 방식을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인폴드 방식과 아웃폴드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인폴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중에 이제 폴더블 폰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이죠. 아니면은 이제 늦어도 6월까지는 이제 발표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샤오미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 예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중국에서는 사실 이 화웨이가 메이트 X2라고 해서 이 품종이 가장 먼저 이제 출시가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재 때문에 화웨이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회사죠, 오포사 같은 경우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 X 2021 이 모델로 아마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포 모델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연내 이제 픽셀 스마트폰 형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프리미엄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애플은 조금 출시가 늦을 거라고 하네요. 2023년도에 출시가 예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 3종의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또 연내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강화가 돼서 좀 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삼성이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모멘텀을 보고 뭐 삼성전자를 살 건 아니니까 관련 폴더블폰 이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많아지죠.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엔 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폴더블 폰은 이제 접었다 폈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를 과연 얼마만큼 잘 지탱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 아닌가 싶고요. 이런 이제 내구성 관련된 거를 하면 내구성 관련된 회사들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그 힌지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KH 바텍이나 아니면 파인테크닉스 같이 이제 그런 회사들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폴더블 폰의 그 화면이 접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PI 계열의 그 이제 그 재료를 쓰는 그런 이제 화면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면에 일단 좀 내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좀 잘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것도 아마 글래스 쪽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 그런 글래스를 바꾼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유비니테크 같은 회사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품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그 기본적으로 폴더블 폰이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이제 된다 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된다가 진짜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폴더블 폰의 뭐 출시 시기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주가 측면에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지금이 매수 시점일까요, 대표님? 일단 네.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네. 뭐 지금 사도 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동현 대표도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세요? 네, 뭐 종목들의 추이를 보면 네.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이제 기대작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수요 자체가 위축이 돼서 관련된 그 기대보다 이제 못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가 많이 죽어졌는데, 최근 들어 흐름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돌려 있다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돌아 나가고 있는 시점들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을 이제 보시는 것도 좀 바닥권에서 잡아 들어가는 그런 매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지금 저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좋게 보여진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매수 시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폴더블 폰 관련주 뭐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로 한 종목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대표. 네. 네. 자, 종목을 한번 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좀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름은 바로 KH 바텍인데요. 자, KH 바텍 자, 차트부터 조금 보실까요? 차트부터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KH 바텍은 26,2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최근 들어 2월 중순부터 2월 19일이 이제 핵심적인 기점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 나와주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주가가 계속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추세를 좀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추세를 이제 전면 반전시키는 초입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향후에 좋게 본다라고 본다면은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고, 네. 이제 펀디멘탈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2021년부터 신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코로나19도 거의 아직 완벽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회복 추세에 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도 신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시장 규모도 올해까지는 870만 대 정도로 수준을 향상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한 800만 대 정도에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중저가 폴더블 폰 출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지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은 중저가 폴더블 폰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H바텍은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거의 독점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이 좋아지면은 이런 독점 공급 업체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힌지에 대한 고객사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이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스마트폰 제조사도 앞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또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품 출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추이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본다면 2022년까지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넌 모바일 섹터로 본다면 최근에 또 차량 부품 시장으로 또 진입을 한 것도 아직 완벽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도 조금 테마성으로 조금 엮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자화전자나 MC넥스까지의 성격까지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나간 건가요? 제가 그쪽은 이제 카메라 네. 쪽이기 때문에 거의 네. 자동차와 핵심에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KH바텍은 이제 힌지가 주로 브라켓이나 힌지 같은 이런 그 구축이 되는 그런 부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크군요, 매출 비중이.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으로 완벽하게 엮일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약간의 어떤 테마성으로 엮일 수 있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지금 매수하기 좋게 또 조정을 받고 있네요. 21,850원에 매수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조금 넘어가는 27,000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1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 주가 27,000원, 2차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네요. 임순재 대표는 오늘의 공략주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갖고 나온 건 이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접착제 관련돼서 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전자 재료용 그 접착 테이프를 먼저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는 게 뭐 OLED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그 접착제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스마트폰이나 뭐 반도체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생활용품으로 해서 이제 유니랩이라는 이제 랩을 만드는 회사도 이제 같이 그 사업부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그 폴더블 폰을 이제 많이 OLED를 쓰는데요. 많이 접었다 폈다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내구성을 많이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OLED 자체가 여러 겹의 이제 층을 갖고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층이 많이 접었다 폈다 할 때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고품질의 이제 OCA라는 이제 그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커버 윈도우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이에 이제 부착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고 기포가 없는 게 상당히 고급품인데요. 뭐 현재 테이맥스 같은 경우 현재 그 삼성전자에 이걸 납품을 하면서 상당히 그 고품질의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20년도 실적도 비교적 좋습니다. 뭐 매출이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67%, 그다음에 순이익은 이제 83% 정도 늘어나는 이제 좀 많이 뭐 비교적 좋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아마 실적이 비교적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관련돼서 뭐 OCA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OLED 관련 쪽도 뭐 올해는 뭐 계속 뭐 판매가 좋을 것 같고, 게다가
그 이제 테이프엑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진출하고 있는 2차 전지용 테이프도 비교적 판매가 이제 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방 산업은 2차 전지 산업이 좋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고체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게 있습니다. 뭐 네. 그 관련된 이제 지금 뭐 국제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이제 폴더블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도 뭐 같이 조금 이제 테마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향후에 뭐 투자적으로는 뭐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적은 쭉 보시면 이제 계속 쭉 꾸준히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지금 가격대가 거의 뭐 고점 근처까지 이제 수준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뭐 회사 내용이나 뭐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그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뭐 조정을 보이면 말씀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뭐 전 고점이 4만 5천 원인데 그 이상 뭐 다시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상장 이후로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하네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5만 원 여러분들 가격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분과 폴더블 폰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